안녕하세요. 한혜솔입니다. 4월 10일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3대 지수가 이번 주 최고의 한 주를 보냈습니다. 내일은 부활절 전에 성금요일을 맞아서 휴장하거든요. 다우지수가 이번 주에만 12.67% 뛰었고 나스닥 지수 10.59%, S&P 500도 12.1%나 오르면서 46년 만에 가장 큰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파격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놓은 덕분인데요. 이날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가계와 기업 그리고 지방정부를 돕기 위해 2조 3천억 달러를 공급하는 추가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중소기업 지원에 6천억 달러가 투입됩니다. 직원 10,000명 이하 그리고 매출액 25억 달러 이하인 기업은 최대 4년 만기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중소기업 직원들을 위한 급여 보호 프로그램도 가동이 되고요. 사상 처음으로 정크본드, 즉 투기 등급을 포함한 회사채를 사들이겠다고도 밝혔고요. 개인 소비자 금융을 뒷받침하는 데에도 세계의 비상기구를 통해 8,500억 달러가 집행이 됩니다. 또 자금 부족에 시달리는 지방 정부들을 돕기 위해서 5천억 달러 규모의 지방채도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정말 역대 가장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의 연준인데요. 덕분에 뉴욕 증시가 이렇게 상승세를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론 부정적인 뉴스들도 있습니다. 우선 미국의 실업 쓰나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4월 첫째 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자 수는 661만 명으로 집계가 됐는데 3월 셋째 주에 328만 3천 명, 그리고 넷째 주에 687만 명에 이어서 3주 연속 역대 최대 규모의 폭증세를 이어간 셈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수치인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미국 근로자 10명 중에 1명이 이상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제유가 또한 하루 만에 또다시 무서울 정도의 폭락세를 보였습니다. 사우디와 러시아가 원유 감산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도 왜 이렇게까지 떨어졌을까요? 감산량이 기대에 못 미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인데요. 당초 미국 경제방송인 CNBC는 총 감산량이 일평균 최대 2천만 배럴에 이를 것이라고 보도했는데 이는 전 세계 하루 원유 소비량의 약 20%에 달하는 규모거든요. 당초 트럼프가 요구한 1,500만 배럴도 넘어서는 수준이죠. 이 소식에 5월 인도분 WTI가 장중 한때 12%나 급등하기도 했는데 하지만 이후에 감산 규모가 하루 1,000만 배럴에 그칠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렇게 급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9.3%나 미끄러진 22달러 76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물가 변동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관련 ETN이나 종목들은 접근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게다가 오펙 플러스 긴급회의에서 멕시코의 반대로 합의가 불발됐다는 소식도 오전 중에 전해졌습니다. 네, 현재 시각 오후 2시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한국 시장 미증시 영향에 상승 출발했지만 오펙 플러스 합의 불발로 코스피는 강보합권 그리고 코스닥은 하락 반전한 상황입니다. 투자 주체별로 보면 외국인 기관 역시 동반 매도세고요. 개인이 또 그나마 그 물량을 받아내는 모습입니다. 종목별로는 신풍제약이 거래 재개에 또다시 급등했고요. K맥도 액면 분할 후 거래가 재개되자마자 상한가에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경방이 한진 지분 확대로 4대 주주에 올라서면서 이틀 연속 급등했고요. 샤오미의 한국 진출 확대 소식에 총판을 맡고 있는 한국 테크놀로지도 오름세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휴대폰 결제 규모가 증가했다는 소식에 다날도 강세입니다. 반면 신라제는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전 대표들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며 급락했고요. 호텔신라는 한국 기업평가의 신용등급 부적정 검토 대상에 올랐다는 소식에 하락세입니다. 다른 종목들은 키워드로 같이 만나볼게요. 네, 오늘도 코로나19 관련 업데이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미국 소재 제약회사와 대규모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미국 비어 바이오테크놀로지와 코로나19 치료 항체 물질에 대한 위탁 생산 확정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밝혔습니다. 확정 의향서는 본 계약 체결 전 단계고요. 본 계약에 준하는 구속력을 갖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비어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중합 항체 생산에 나서게 되고요. 해당 항체를 이용한 치료제는 아직 상용화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임상치료를 우선 생산하고 그 이후에 치료제로 인정을 받으면 대량 생산한다는 계획인데요. 이 비어의 후보 물질인 중합 항체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는데 매우 강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벌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계약을 체결했느냐? 전 세계 치료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대량 생산 설비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개발 중인 치료제의 효과가 입증되면 바로 대량 생산에 돌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 겁니다. 이번 계약 규모는 약 4,418억 원에 달하는데요. 최근 사업년도 매출액의 62.98 규모입니다. 현재 20% 이상 급등하면서 59만 원 선을 훌쩍 넘겼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의 상한가에 진입한 종목 중 하나, 테라젠 이텍스 얘기를 할 건데요. 그 전에 정말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국내 연구팀이 코로나19의 비밀을 풀어냈습니다.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RNA 전사체를 분석해 공개하는 성과를 올린 건데요. 이 김빈내리 RNA 연구단 단장과 장혜식 서울대 생명과학부 연구팀 그리고 질병관리본부가 힘을 합쳐서 이 같은 성과를 따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의 원인인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의 고해상도 유전자 지도를 완벽히 완성했고요.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국제학술지 셀 온라인판에 게재된 상황인데 이번 성과가 대단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 기존에는 유전체 RNA 정보를 기반으로 유전자 위치를 예측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면 이번 연구에서는 유전체 RNA로부터 생산되는 하위 유전체 RNA를 실험적으로 규명해냈고요. 또 유전체 RNA상의 유전자들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도 정확하게 찾아냈습니다. 용어들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결론만 얘기하자면 코로나19의 실체를 최대한 정확하게 밝혀낸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그런데 테라젠 이텍스는 이 소식과 과연 어떤 연관이 있느냐? 테라젠 이텍스 바이오 연구소가 이 유전자 지도 연구에 참여해서 유전체 분석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네요. 또 지난달 17일에는 자체 인공지능 신약 개발 플랫폼 기술과 유전체 분석 기술을 활용해 코로나19 치료제 후보 물질을 발굴하기도 했죠. 이에 오늘 매수세가 몰리면서 상한가로 직행하지 않았나 싶네요. 네, 다음은 제넥신 얘기해보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파스테르 연구소를 방문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치료제와 백신 개발 산학병원 합동회의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협력해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는 백신 개발에 2,100억 원을 투자할 것이며 또 추가 경정 예산에 치료제 개발과 연구 개발 투자 지원금을 반영하겠다. 신종 바이러스 연구소를 설립하겠다. 등등 대규모 지원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자리에 참석한 대표적인 기업이 제넥신과 셀트리온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라고 합니다. 또 제넥신은 지난달 코로나19 백신의 동물 실험에 들어갔고요. 오는 6월에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넥신의 미국 관계사 네오 이뮨텍의 임상 이상 돌입 소식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T세포 면역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고요. 글로벌 제약기업과 임상 개발 이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오늘 강세를 보이는 듯하네요. 네, 다음은 진단키트 수출 허가 소식을 전해온 두 종목 말씀드릴게요. 먼저 엑세스바이오입니다. 자회사인 웰스바이오가 8일에 식약처로부터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용 허가 승인을 획득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NK물산인데요. NK물산이 직접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개발한 건 아니고요. 약 5% 정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바이오코아가 식약처의 수출 허가를 획득했다고 하네요. 웰스 바이오와 바이오코아 모두 유럽시 인증 획득에 이어서 한국 식약처로부터 수출 허가를 따낸 거고요. 바이오코아는 현재 미 FDA의 긴급 사용 승인 절차 또한 접수를 완료한 상태라고 합니다. 네, 다음은 바이오톡스텍과 나우 아이비라는 종목 관련 얘기 해볼게요. 질병관리본부가 바이러스 전달체를 이용한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개발 신규 연구 용역에 바이오포아를 선정했습니다. 나우 아이비는 바이오포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한가까지 급등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이오톡스텍은 또 어떤 관계일까요? 바이오톡스텍은 세종벤처파트너스라는 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데 이 세종벤처파트너스가 바이오포아 지분 3.06%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세종벤처파트너스는 지난 2016년에 이문메드에 2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기도 했고요. 세종농식품 바이오 투자 조합 1호를 통해서 솔젠트에도 투자를 했어요. 코로나19 관련 알짜 기업들을 잘 골라서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네, 다음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자, 생명보험 섹터 코로나19 때문에 오른다고? 오늘 제약업체, 오늘 생명보험 업종이 전 업종을 통틀어 가장 큰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시 48분 기준으로 하나생명 18%대, 삼성생명 12%대, 미래에셋생명 6%대, 그 밖에 동양생명과 코리안리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들이 오르는 이유는 코로나19 덕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인 위생과 건강관리 강화, 그리고 또 병원 회피 현상, 사회적 거리 두기에 힘입어서 손해율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인데요. 이 손해율은 보험사가 벌어들인 보험료 수입에서 고객들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이런 손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죠. 병원 방문 횟수가 줄어들면 이 손해액이 감소하기 때문에 보험사 영업수지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에 오늘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오늘 브리핑 여기서 마칠게요. 이번 주 우리 시장 정말 선방에 줬는데 다음 주에도 기쁜 소식 많이 전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